안녕하세요. 발군들의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정치나 사회에 대한 얘기를 떠나서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우리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는 대략 그 크기가 현재 약 한 수백억 광년으로 알려져 있죠. 가장 가까운 천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을 보면은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빛으로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빛이 8분을 가야 되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지구 주위가 4만 킬로라고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빛이 그렇게 빠른 빛이 무려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태양계를 끝에서 끝으로 관통하는 데는 빛으로 약 1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7, 80배?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이 태양계의 크기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나 금성, 수성, 목성, 화성 다 이렇게 빛을 내지 않는 천체죠. 행성이라고 그러죠. 플래닛. 근데 이제 태양은 빛을 내는 스타죠. 스타.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스타. 근데 태양 말고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항성 스타는 우리가 알파 센타우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리가 약 4.3광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4.3광년.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그런 두 개의 밝은 별이 보이는데 이 두 개가 있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삼중 항성계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별들까지의 거리가 약 4광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별들까지, 그러니까 항성들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약 24만 배 정도가 되겠죠. 24만 배. 엄청나게 먼 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띄엄띄엄 별들이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하수라고 알려진 우리 은하계 밀크웨이 갤럭시는 이런 또 항성들이 약 1000억 개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별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하의 크기가 약 빛으로 10만 년을 달려야 될 수 있는 10만 광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은하의 끝에서 끝을 통과하는데 약 10만 년, 빛이 10만 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은하계들이 또 띄엄띄엄 있는데 이런 은하들이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갤럭시가 약 250만 광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은하계들이 약 또 1000억 개 이상 모여서 현재 우리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져 있는 우주의 크기는 약 한 400억 광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크기는 약 130억 광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약 이제 10만 광년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가 약 250만 광년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앞으로 미래에 서로 충돌할 걸로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은하들이 모인 이제 갤럭시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은하단들이 또 이제 집단을 이루고 있고 또 은하단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우주의 크기가 대충 보면은 원자핵은 약 1000조분의 1m고 원자는 약 100억 분의 1m, 그 다음에 사람 보통 한 1m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내지 2m니까. 그 다음에 지구는 약 크기가 지구 직경이 약 12,000km니까 약
1000만 미터가 되겠죠. 1000만 미터. 그 다음에 태양계는 이제 빛으로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약 그 지구의 약 100만 배. 그 다음에 또 우리 은하계는 그런 태양계의 약 억 배, 1억 배 이렇게 되고, 우주의 크기는 그런 은하계들의 약 또 10만 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우주의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우리가 20세기 전까지는 이런 우주의 구조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천문학의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 관측 자료들로부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구조가 밝혀진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그 갤럭시가 우리 밀키웨이 갤럭시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1924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지금 그때까지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계 밖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그 별들을 측정해 가지고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 9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그때 이미 우리 은하계 크기가 10만 광년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은하계 밖의 우주다, 은하다 이렇게 이제 안 거죠. 물론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는 250만 광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측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은하 밖의 우주다 해서 비로소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많은 은하들이 이 우주에 존재한다. 이거 이제 알려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페이드 변광성들이 이제 여러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은하 어떤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표준 광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 광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1908년에 헨리에타 스완 리빗이라는 여성 천문학자가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서 이제 확립을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에드윈 허블이 이제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계 밖이라는 걸 이제 밝혔고 우리 은하 말고도 여러 많은 은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밝혔던 거죠.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은하 밖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또 보면은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뭐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가까이 올 때는 접근할 때는 소리가 주파수가 커져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소리가 주파수가 낮아져가지고 소리가 낮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올 때 이제 소리가 주파수가 올라가는 것을 청색편이, 멀리 갈 때 소리가 낮아지는 것을 적색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경우에 이제 주파수가 낮은 게 적색계통이고 주파수가 높은 게 청색계통이니까 각각 청색편이 적색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은하들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계에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그 다른 은하들이 멀어져가는 속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 가까울수록 멀어져가는 속도가 작고 우리 은하계에서 멀리 떨어진 것일수록 멀어져가는 속도가 크다. 바로 이 적색편의 현상을 통해서. 왜냐하면 적색편의에 의하면은 그 얼마만큼 적색편의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적색편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우리 은하들로부터 멀어져 간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뭐 은하에 따라서 그 멀어져 가는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은하에 상관없이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져가는 속도가 결정이 되더라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주의 팽창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전에도 뭐 그 비슷한 뭐 얘기를 한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제 이 대폭발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조지 가모브라는 소련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왔지만은 소련의 전체 물리학자, 소련 출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는 대폭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이죠. 빅뱅 이론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그 빅뱅 이론이 이제 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암흑 물질이라는 게 또 이제 등장하는데 1930년대 그 이전부터 시작해 1930년대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 암흑 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의 이론에 의하면은 은하들이 돌아갈 때 은하들이 이제 멀리 떨어진 팔들은 점점 더 천천히 돌아가야 되는데 회전 속도가 그렇지 않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말고 다른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물질을 이제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한 게 이제 1930년대 여러 천문학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조지 가모브의 빅뱅 이론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그거는 1964년에 펜지아스하고 일슨이라는 미국의 두 천문학자들이 우연히 우주의 배경 복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 어디로 보든 간에 절대 온도 3도 정도의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가 존재한다. 이걸 이제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양반들이 그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의 전파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들의 배설물 때문이 아닌가 해서 전파 망원경을 열심히 청소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래도 똑같은 이제 잡음이 발견이 돼가지고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던 그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에 디케라는 그 전체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지 가모브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빅뱅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이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그 노이즈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우주의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간에 절대 온도 3도의 우주 배경 복사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빅뱅 그 시나리오하고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64년에 그 현상을 측정을 했는데 이 성과로 1978년에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난 지 38만 년 후에 그 빅뱅 후에 38만 년 후에 그 배경 복사들이 현재도 남아있는 잔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이제 측정을 좀 더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사에서 1992년에 쏘아 올린 게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위성입니다. 그게 바로 줄여서 코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보여준 게 바로 여기 보이는 그림에 보여 있는 이제 그런 우주 배경 복사 지도죠. 그런데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2003년에 나사에서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애나이소토프 프로브라고 그래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을 좀 더 정확히 측정을 해가지고 줄여서 WMAP 위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를 9년에 걸쳐서 2012년까지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내놓은 게 바로 요
약이 나온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죠.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분석해 봤더니 뭐 이제 우주의 나이나 물질이나 물질 구성이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또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초신성 슈퍼노바라는 거. 이게 1987년에 이제 이게 초신성 그림인데 초신성은 이제 굉장히 밝게 잠시 비치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초신성들을 이제 이 1998년에 이 펄무터, 슈미트, 리스 이 세 사람이 이제 초신성들을 이제 관측을 해봤더니 이 초신성들의 관측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우주가 그 빅뱅에 의해서 그냥 등속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달리 가속 팽창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내게 됐는데 그 성과로 이 세 사람은 2011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측의 결과로 가속 팽창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이제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는 다크 에너지라는 말은 다크라는 게 이제 모른다는 얘기니까 모르는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우리가 모르는 다크 매터 그러니까 암흑 물질 그것도 이제 어떤 건지 모르죠. 정체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지금 그 아까 WMAP의 그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그 비등방성 측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냐 하면은 다크 매터가 약 한 23% 아톰이 우리가 현재 이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런 게 약 한 5%가 채 안 되죠. 그 다음에 다크 에너지가 약 70% 조금 넘게 이 우주의 에너지를 구성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처음에 빅뱅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요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게 식어 가지고 약 137억 년이 지나서 현재 우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죠. 이게 이제 그 WMAP 그 나사의 그 위성에 의한 2012년의 결과에 의한 결론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뒤로 이런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었죠. 이런 맵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퍼져 가지고 약 40만 년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우주의 잔재가 그대로 현재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WMAP의 결과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 ESA라고 그러죠.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에서 2009년에 플랑크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바로 이 애나이소트로피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얻은 결론은 그리고 이제 이걸 그 WMAP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나사의 위성이죠.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더 이 플랑크 위성의 결과가 조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보면은 플랑크 위성의 결과가 WMAP보다 좀 달라진 결과를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크 매터가 22.7%에서 26.8%로 그 다음에 다크 에너지가 71.8%에서 68.3%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4.5%에서 4.9%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 아니라 138.2억 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처음에 빅뱅이라는 빛의 대폭발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퍼지면서 식어가지고 물질이 생기고 빛으로부터 물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별들이 생기고 은하계들이 생기고 그래서 현재 우주가 이루어졌고 그 뒤로 암흑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입니다. 뭐 앞으로 또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천문학적 관측이나 물리학적 지식으로 이해한 것은 바로 지금 말한 이러한 지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물질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